도대체 이 장비는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혼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콘텐츠를 방송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 주변에서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겠지만,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콘텐츠와 내 콘텐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강의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그러면 이 콘텐츠에 따라서 장비들의 변화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가 라이브 스트리밍 혼자 할 때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비와 연계되는 게 이제 예산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돈의 문제죠. 어느 정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가, 예산입니다. 장비가 사실 비싸면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좋죠. 이 장비라는 게 결국에는 가성비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회수 받았을 때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장비, 비싼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리밍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고 시작 직전까지 잘 되다가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디오 사고라든지 또는 화면에 있어서 송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있는 터라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문제 없다가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는 항상 늘 긴장해 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항상 그 시작하고 15분 동안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지식이 있다면 예산을 또 쉽게 편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 대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 한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장비가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디오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이 카메라의 선택 기준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는 뭐 보통 EFP, ENG 카메라, 뭐 6mm 카메라, 또 뭐 DSLR, 미러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6mm 카메라인데요. 이 6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용 카메라로 보통 이게 소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캠코더라고 보통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손으로 이제 쉽게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라는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캡처보드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지금 이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이상 보통 웨비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나 발열, 장시간 동안 사용하기에 있어서 정말 최적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mm 카메라가 최소 기준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6mm 카메라는 어쨌든 전원을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있고 발열이나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시간으로 웨비나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6mm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마이크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좀 멀리서 있다면 지금 이제 제가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다면은 촬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단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카메라 출력 단자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DMI 그리고 방송용으로 BNC 케이블, 그러니까 SDI 라인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러리스나 DSLR이 있습니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6mm에 비해서는 가격면이나 또는 뭐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뭐 사실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니나 또는 캐논에서 이제 펌웨어 지원을 해서 USB로 연결해서 웹캠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캡처보드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렌즈의 길이,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렌즈에 따른 계산법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나 또는
이런 DSLR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되는 것이 이제 HDMI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HDMI도 이제 HDMI, 미니 HDMI, 또 마이크로 HDMI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라인들을 구매할 것인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HDMI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웹캠입니다.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캡처보드라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USB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 웹캠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웹캠은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6mm나 또는 DSLR 미러리스처럼 원거리 촬영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근접 촬영은 굉장히 최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화질 또한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들은 아무래도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최신 모델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 자체로는 아웃풋은 이제 USB로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이제 크게 아이폰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이제 어플을 통해서 웹캠을 사용하는 방법의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어플을 사용할 때는 또 어플이 또 그냥 무료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료로 또 결제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화질 저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웹캠이라는 게 그 노트북 자체 내에 있지만 그보다 화질을 좀 더 낮게 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쩔 때는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 따라 달라서. 하지만 웹캠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이 좀 더 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용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카메라와 연결되는 캡처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보드는 크게 이제 외장형, 내장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내장형보다는 외장형, USB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USB 캡처보드인데요. 그 USB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2.0과 3.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같은 경우에는 4K 지원이 안 되고요. 3.0이 4K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오디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보드에 이제 오디오를 출력해서 같이 인베디드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때 과정에서 캡처보드 자체에서 오디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PT라든지 저처럼 지금 아이패드에서 오디오를 PC로 보내고 싶은데 이 HDMI 신호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3.0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 USB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채널, 즉 말해서 카메라 한 대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대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카메라 2대, 또 노트북도 연결하고 싶고, 그래서 캡처보드를 한 3개, 4개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USB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저는 한 5개도 연결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충돌이 되더라고요. 최적의 조건은 2개, 네, 2개까지 추천드리고, 웬만하면은 3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신호에서 출력을 받아서 이 캡처보드에서 받는 이 신호는 HDMI 그리고 SDI 케이블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하죠. 블랙매직 회사의 아템미니입니다. 아템미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스트리밍 팀은 다 들고 있어요. 네, 다 들고 있고, 그만큼 이게 가성비라는 게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캡처보드, 즉 말해서 카메라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데, 그 기능도 있을 뿐더러 스위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를 왔다 갔다, 오늘 지금 웨비나를 보시면서 사회자분과 저랑 이렇게 카메라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별로 프로 버전이라든지 ISO라든지 채널이 또 늘어난다든지, 또는 바로 다이렉트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가격별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템미니 프로, 아템미니 스위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 4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HDMI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썬더볼트 형태의 캡처보드가 있고요. 보통 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썬더볼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송출을 할 때는 맥으로 사용하는 것보단
윈도우가 훨씬 낫습니다. 네, 맥은 항상 오디오 부분이라든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나온 맥 같은 경우에는 M1 모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윈도우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PCI 이제 내장형으로 캡처 보드가 있는데 이런 캡처 보드 같은 경우에는 PC 안에 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깔아야 되고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거나 좀 데스크탑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런 내장형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사용하실 때는 카메라 2대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모델을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오디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마이크들이 있죠. 마이크, 우리 노래방 마이크라고 하죠. 그 마이크들을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PC 뒤에 보시면 3.5인치 단자로 이제 꽂아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노이즈가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나서 좀 더 있다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의 차를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 레이턴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혼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웨비나처럼 마이크를 여러 대 사용해야 된다면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지만 여러 대의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콘솔형 형태, 그러니까 믹서형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2.0과 3.0이 있는데요. 뭐 2.0을 구매하셔도 되고 3.0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오디오 신호 자체가 영상 신호에 비해서는 좀 더 신호 체계가 작기 때문에 2.0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 형태로는 다양한 채널을 또 구성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는요, PC와 바로 연결해서 일반적인 마이크와 함께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USB 마이크입니다. USB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PC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USB는 사실 뭐 어떠한 설정도 필요 없이 바로 설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걸 정말로 강추드리고요. USB 마이크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네, 또는 내 땡땡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네, 다양한 모델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USB 마이크도 네, 좋겠죠. 그런데 USB 마이크 경우에는 USB가 아무래도 짧잖아요. 그래서 PC와 송출을 하게 될 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마이크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쇼핑 라이브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마이크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 같은 2-in-1, 지금 말해서 두 대를 한 대로 신호를 받아주는 무선 팩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 무선이라는 게 신호가 끊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고, 네, 약간 음향 사고들이 잦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선 마이크들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이크들은 보통 와이파이나 또는 어떤 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호들은 아무래도 음향에서는 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좀 고급 네, 무선 마이크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방송, 이제 PC로 저희는 이제 웨비나 프로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웹캠, 간단한 장비나 또는 USB 마이크, 정말 설정이 필요 없거든요. 설정도 필요 없어서 이런 간단한 USB 형태로 해서 내가 스스로 웨비나 형태를 진행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디오 정도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